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한밭 FM 93.7MHz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입니다. 아름다움을 스타일링해주기 위해 인바디, 스트레스 등 과학적인 체크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 관리를 제공해주는 디에이트샵 박주희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주희입니다. 네, 아름다움을 스타일링 해주시나요? 네, 제가 이 일을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참 좋은 직업을 가졌다. 네. 사람을 참 예쁘게 해주는 좋은 직업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아름다움 스타일링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는 뭐 다 똑같죠. 네, 특히나 이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거는 본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예. 상대방한테 좋은 인상을 풍기고 싶고 또 아름답고 싶어 하는 거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너무 좋은 직업을 가졌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박주희 원장님,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주희입니다. 저는 도안동에서 에스테틱 샵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고요. 대학원에서는 또 대체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또 학생이고 또 많은 원장님들하고 또 학생들에게 또 강의도 하는 강사 겸 또 집에서는 두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뭐 1인 면역 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 중에 비중이 어느 쪽이 가장 많으실까요? 저는 제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서 네. 제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저희 일터인 것 같습니다. 아, 일터요. 네. 네. 보통 이제 그 회사라고 하고 이러는데 일터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터에서 일을 해야만 제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일터라고 하시는군요. 대전 도안동에서 그 샵을 운영 중에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스타일 아름다움을 스타일링 해주는 샵, 그 디에이트 샵이라고 하죠. 디에이트 네. 샵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자리에서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래되셨네요. 네, 이쪽에서 제가 일을 한 지는 20년이 넘었고 그 자리에서는 이제 10년 정도 하고 네. 있는데 임산부 관련을 해서 관리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임산부요. 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자한테는 애 낳는 고통을 주고 남자는 네.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임신과 출산이 그만큼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네. 몸에 통증이 많이 생기고 부종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임신 기간이 굉장히 힘든데 그때 이제 산모들에게 도움을 주고요. 또 네. 태교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산모들이 대부분 임신 기간 동안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이 되어 있고 네.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 관리를 통해서 굉장히 깊은 이완이 들어가는데 그때 아기들의 뱃속에서 굉장히 잘 놉니다. 그거 하고 다이어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지 애 낳는 고통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흔히 알고 있는 거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좀 깊숙들이 그런 걸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많은 고통이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그 남자들한테도 체험을 한번 해보게 했었거든요. 네, 그 얼마나 그래요?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게 힘든가를 체험해보게 했었는데 네. 정말 이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 임신하고 출산한 산모들인 것 같아요. 그때 그 기간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네. 또 마음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을 잘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제 직업의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몸이 힘들고 그리고 좀 불편해하고 이럴 때 그 도움을 받으면 그것만큼 또 더 좋은 그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문의 전화를 산모님들이 직접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은 한 반절은 남편들이 문의를 하는 것 남편들이요. 같아요. 자상하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느끼는 게 요즘 결혼하려면 남자들이 자상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네.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그 산모 관리, 그다음에 그런 건강 관리, 다이어트 이런 쪽에 이제 인연을 가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것도 제가 네. 산모 관련해서 강의를 이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산모 관리를 위주로 하게 됐나.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렇군요. 오남매 네. 중에서 이제 막내로 자랐는데 예. 예전에는 산후조리 같은 게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네, 저희 친정 어머니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네. 시골에서는 이제 농사일을 했거든요. 근데 한겨울에 딸을 낳고 그 딸을 낳았다고 시부모님이 이제 아들을 못 낳았다고 예전에는 아들을 굉장히 네. 선호를 했었잖아요. 구박을 많이 받으셨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예. 딸 낳고 저렇게 누워 있는다고 그 얘기를 듣고 출산을 하고 일어나서 그 퉁퉁 부은 몸으로 한겨울에 밥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정말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래 지금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긴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산모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시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더군다나 또 그런 뭐랄까 인간에 대한 그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결여돼 있었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골에서 이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네. 또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의 또 맏며느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아프셔서 병원에 다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산후조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같은 여자로서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연유에 의해서 그런 산모 관리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 박주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곡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한 번 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면 너 역시 멈춰 있을까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 한바다 FM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박주희 원장님께서는 이 건강, 산모 관련 이런 그 사업을 하시게 된 이제 취지, 이런 목적 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평균 0.84명, 한 명을 0.84명요. 네. 한 명을 채 낳고 있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네. 산모들이 아기를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해서 예.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고 네. 또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것까지 연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제가 볼 때는 산모 관리가 산모들한테 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샵에 방문을 하실 때 산모들이 대부분 얼굴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몸이 많이 힘들고 수면의 이제 부족으로 인해서 네. 대부분 굉장히 불편해서 방문을 하시는데 나가실 네. 때는 얼굴 안색도 굉장히 좋아지시고 굉장히 네. 편안해하면서 이렇게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나라에서 해주고 있는 지원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나라의 산모들이 그런 관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네. 나중에 연결을 하고 싶어서 그게 저의 바람이고 네. 그래서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죠. 이 지금 뭐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미래에 정말 먹구름 같은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산모들이 정말 아이를 낳는다라는 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시는 거네요. 네. 요즘에는 결혼도 사실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않고 네. 집을 장만하는 것부터가 너무나 힘든 일이고 예. 또 그 전에 젊은이들이 또 취업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렵고 결혼을 하려면 또 집이 있어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나 굉장히 비싸고. 네, 지원을 받지 않고는 굉장히 비싸고 또 결혼을 해서도 굉장히 경제적인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아기를 안 낳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분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지원이 좀 돼야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또 산모들이 좀 임신 기간을 좀 더 편하게 보내고 또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네. 바람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없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 관련해서 주된 그 사업의 그런 아이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주로 많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세요? 건강 관련된 아이템이요? 예, 산모 건강 관련, 뭐 다이어트 관련 주로 이제 그 샵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세요? 일단 예, 저희 샵의 내방 고객들을 보면 네, 임산부하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10명 네. 중에 9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특수성을 가진 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샵이 굉장히 많은데 뭔가 차별화. 차별화 네. 전략. 멀리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러면 어떤 걸 할까? 네. 이제 국가적으로도 또 산모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또 아기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뭔가 특화된 샵을 만들고 싶어서 산모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출산을 하게 되면
산후 마사지를 네. 이제 훨씬 더 많이 산후 관련된 관리를 훨씬 더 많이 받으셨는데 지금은 임신을 해서 몸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산전에 받으시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세요. 그리고 네. 산모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 그 늘어난 체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리고 예. 여자들의 몸매가 바뀌는 3번의 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임신과 출산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때 어떻게 잘 본인을 케어를 했느냐에 따라서 평생 아줌마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아가씨 네. 소리를 듣느냐 뭐 이게 정해진다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네. 또 이때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평생 여자의 건강이 좌우가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서 산모 관리를 이어서 그다음에 다이어트 프로그램까지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출산 후에 출산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출산 이후에 불어난 체중을 관리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 이제 원상태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감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와 관련해서 이런 스타일링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로 예를 들자면 네. 얼굴이 예쁜 사람이 더 예쁘게 하고 싶고 그런가요? 네. 욕심이 과한 거네요. 뭐 예를 들자면 얼굴이 네. 정말 예쁜 사람들이 요거 하나만 하면은? 하면 굉장히 더 예뻐질 건데라는 예.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저희가 보더라도 뭐 살을 딱히 안 빼도 되실 것 같은 네. 그런 분들이 또 살을 네, 또 빼야 맞아요.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이어트 프로그램 신청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스타일링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뭐 예쁘고 날씬하고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 본인은 늘 그거에 대한 불만이 부족함이 있었군요. 네. 아무래도 여자들은 그 외모가 네. 눈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외모가 경쟁력인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렇게, 요즘에는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3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고 네. 나서 얼마 전부터 마스크를 벗기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활성화되는 사업이 바로 이 뷰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0년 이후에 이렇게 자주 만났던 분들 중에는 마스크를 벗으니까 저를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얼굴, 이렇게 코하고 이렇게 입을 가리니까 그때서 알아보는 네. 이런 참 웃지 못할 이런 일들도 있어서. 네. 그래서 참. 저도 네. 마스크를 요즘에 좀 벗고 다녀서 네. 얼굴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또 일들이 있었군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한밭 FM 93.7MHz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노마스의 메리 유.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e?
Go get a ring, let the choir bells sing like ooh. So what you wanna do? Let's just run, girl. If we wake up and you wanna break up, that's cool. No, I won't blame you. It was fun, girl. Don't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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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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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we'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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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f you're ready, like I'm ready. 'Cause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Just say I do. Tell me right now, baby. Tell me right now, baby. Baby, just say I do. Tell me right now, baby. Tell me right now, baby, baby. Oh,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네, 잘 들었습니다. 박주희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이렇게 차별화 전략,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거이세요? 아, 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요? 네, 남들하고 나는 이거는 정말 다르다. 아까 그 말씀을 하실 때 보통 이제 다이어트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는 다르게 산모 또는 대체의학 뭐 이런 부분을 좀 많은 부분에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별화 전략 또는 경쟁력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저희는 그 브랜드 네.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들에게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브랜드 이미지를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고객에 맞춰서 산모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고객들마다 몸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얼굴이 다 다르듯이 네. 체질도 다를 테고요. 체질도 다르고 몸도 네. 다르고 네. 바라는 것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예. 그 고객들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관리사 선생님들을 쓸 때 또 초보자는 저희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 네. 경력이 10년 이상 된 경력자.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고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만족도가 또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10년 정도 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자리에서요. 네. 네. 첫째 때 출산을 하고 나서 둘째 때 다시 방문을 해주시고 또 셋째 네. 때 또 다시 방문을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소개해주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에 굉장히 집중해서 네.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을 구비를 하고 있고 브랜드 네.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브랜드 강화를 하고 있고 네. 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그러면은 샵에 이렇게 방문을 하는 고객들의 층은 여성들이 대다수인가요? 네, 20대부터 40대 고객님들이 주로 고객님들이시고요. 주 고객이시고요. 네, 그리고 예.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또
남편들이랑 같이 방문해서 네.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출산 같은 경우에도 요즘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해졌습니다. 작년 그렇죠. 기준으로 해서 평균 33세에 첫 아이를 출산을 하고 있는데 예. 평균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20대 초반의 산모님부터 40대 중반 산모님까지 굉장히 많이 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 정년기라는 것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빨리 결혼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굉장히 늦고. 늦게 또 예. 결혼을 하시고 또 요즘에는 재혼 가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결혼 정년기라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은 주로 20대부터 예. 40대 중반까지 이제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주십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그 막내를 출산을 할 때가 저희 그 부인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33 정도 됐는데 노산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 나이가 그러게요. 네, 그 첫 아이를 출산하는 평균 나이입니다. 첫 출산이 33세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많이 변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근데 저도 20대에 출산을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그 뭐 20대 결혼을 네.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산모의 컨디션을 보면 네. 확실히 20대 산모와 30대 산모의 컨디션과 네. 40대 산모의 컨디션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무 35세를 넘으면 고령 산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고령 산모다 보면 아기도 아무래도 20대 산모들보다는 엄마의 컨디션이 그렇겠죠. 네,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검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산모님들의 잘 맞추셔서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한 20년 지금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지금 나이를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고 예. 네, 20대 중반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영업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영업 분야에서 계시다가 네. 한 20년 정도 이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영업을 한 적도 있었고요. 네. 또 보험 관련한 어떤 영업을 한 적도 네. 있었고 뭔가 새로운 고객들을 만날 때 제가 에너지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을 좀 위주로 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찾아다니는 영업은 아니지만 고객이 저를 찾아오긴 하지만 새로운 고객들을 만날 때 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호기심도 많고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그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 굉장히 네. 좋아합니다. 이런 산모 관리, 다이어트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이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느 때 그런 걸 느끼냐면 네. 이제 사람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표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겠죠. 네, 근데 네. 관리를 하고 나서 제가 정말 느끼는 게 제가 제일 자신 있게 하는 게 그 임신한 산모들 관리인데 임산부 관리. 네. 예. 네. 근데 샵에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저는 걸음걸이만 봐도 어디가 불편하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딱 걸어 들어오시면 네. 아, 저분은 허리가 불편하시구나. 네. 아니면 부종이 많이 있으시구나. 네.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관리를 받고 나서 걸음걸이도 너무나 편해지고 네. 표정도 너무나 편해지고 그렇게 나가실 때 보면 제가 너무나 뿌듯함을 느끼고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받고 나서 임신 기간을 너무나 편안하게 보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주시거든요. 보람을 느끼겠군요. 그때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저도 다른 곳에서 어떤 뭐 작은 서비스를 받더라도 표현을 네.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박선주의 남과 여. 철부지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햇살이 녹은 거리를 선물해주고 싶으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잘해주고 싶으니 두려움 앞에 멈출 때 날 용감하게 하는 일 그대 세상 가장 흔한 말 for you 그래서 더 어려운 그 말 날 믿어달라 말하면 그대는 그래 줄 수 있나요 우연히 스친 눈빛에 내 맘에 별이 뜨는 말 단 한 번 스친 손끝에 심장이 서버리는 말 청가의 빗방울만큼 할 말이 많아지는 말 12번 소나기만큼 궁금한 일이 많은 말 사랑 세상 가장 흔한 말 love you 그래서 더 어려운 그 말 나와 함께 가자 말하면 그대는 그래 줄 수 있나요 love you 사랑해 always 항상 with you I'm nothing without you forever 언제나 with you 그대와 always be with you Why don't you be my love Love you Love you 영원히 함께하자는 그 말을 우리 아껴요 마지막 사랑이란 말 그 말도 우리 아껴요 사랑 그대이길 바래요 작은 내가 바래 내 맘 하나 변치 않을 수 있다고 약속해 오늘 다시 없는 바로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대 만 따라 살아가려 해요 I'll always be with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한밭 FM 93.7MHz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스타일링을 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10년 정도 했는데 네. 오픈하고 한 3주 전 정도 될 때 네. 그때 저희 샵에 이제 뷰티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것도 하는군요. 네. 그래서 한 4개의 샵이 서로 연합을 해서 몇 달 동안 네. 서울을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또 1박 2일 워크숍에 가서 또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4개 샵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긴 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과 굉장히 끈끈해졌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매출 향상에도 당연히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그때 마케팅이 어떤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도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 저도 한 걸음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뷰티 캠페인을 통해서 네. 오셨던 고객님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또 만들게 됐고 제가 샵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그 뷰티 캠페인 때 방문하셨던 고객님이시고 네. 또 뷰티 캠페인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사실은 내일부터 그 뷰티 캠페인을 2주 정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뷰티 캠페인을 하시는군요. 네. 네. 이 건강 관련해서 이런 그 관리라고 해야 돼요. 뭐 스타일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에게 주는 뭐 유익함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체 의학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대체 의학이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의학을 배제한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대체 의학이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예. 대체 의학은 이제 동양에 좀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현대 의학은 서양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서양 의학에서는 아무래도 인간의 육체적인 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네. 동양 의학에서는 육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까지를 보는 것이 그래요. 네, 그것이 대체 의학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환경이 점점 이렇게 오염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먹거리 또 공기 굉장히 안 좋죠. 그곳에서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도 하나의 생물체이기 때문에 네. 몸이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네. 또 한국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에 저는 네.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누구나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강 스타일링이라고 하면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일상생활이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체 의학을 통해서 아프기 전에 미리 몸과 마음을 건강 상태를 좀 유지를 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요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요. 네. 예. 근데 이 대체 의학을 통해서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체 의학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향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네. 소리를 통해서 또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네, 안정을. 네, 예. 이 스킨십을 통해서 또 치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있고, 예. 네, 그래서 스트레스 감소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 대체의학 건강 스타일링은 평생 동안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대체의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대체의학이 앞으로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근데 대체의학이 지금 인정을 잘 못 받는 것이 뭐냐면 네. 예를 들자면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약을 먹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누구한테나 보편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네. 대체의학은
이 사람한테는 맞고 저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바로 과학적인 건데요. 네. 과학적 연구의 증거 기반의 실용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한테는 맞고 누구한테는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효과를 좀 검증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증거 기반의 실용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그리고 병원과 대체 의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을 해서 네.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얼굴 모양이 다 다르듯이 사람의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한테 맞추는 어떤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보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대체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다도 공공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지금 박주희 원장님께서는 2023년도에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한번 이뤄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올해 저의 목표, 1월에 보통 네. 목표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신년 운수 보면서요. 네.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인풋으로 샵에 내방하시는 고객들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2023년에는 네. 아웃풋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찾아가는. 네. 네. 그리고 또 주변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나이 들어서 하다 보니까 네. 재능이 있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 대체 의학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폭넓게 볼 수가 있는데 뭐 미술 치료를 잘하시는 선생님, 네. 음악 치료, 뭐 심리 치료, 네. 뭐 여러 가지의 재능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협업 프로그램. 네, 그래서 뭐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서로 윈윈하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싶은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탑건 2의 OST. I don't know what you've been told, but time is running out. No need to take it slow. I'm stepping to you toe to toe. I should be scared, honey, maybe so, but I ain't worried about it right now. Keeping dreams alive, 1999 heroes. I ain't worried about it right now. Swimming in the floods, dancing on the clouds below. I ain't worried about it. I ain't worried about it. I don't know what you've been told, but time is running out, so spend it like it's gold. I'm living like I'm 9 zeros. Got no regrets even when I'm broke. Yeah, I'm at my best when I got something I'm wanting to steal. Ain't too busy for them problems and problems to feel. Yeah, yeah, no stressing, just obsessing with sealing the deal. I take it in and let it go, but I ain't worried about it right now. Keeping dreams alive, 1999 heroes. I ain't worried about it right now. Swimming in the floods, dancing on the clouds below. I ain't worried about it.
네, 잘 들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한밭 FM 93.7MHz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체의학을 좀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대체의학이 그동안 이제 많은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체의학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대체의학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네. 대체의학은 이래서 좋다. 이러기 때문에 대체의학이 더더욱 발전이 돼야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화학적인 것에, 인공적인 것에 많이 길들여져 네, 있죠.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늦게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을 갔는데 네. 제가 늦은 나이에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 예. 내가 너무 나이 들어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요. 80일 다 되신 선생님이 네. 대학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약초를 재배를 하시고 예. 또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십니다. 예. 근데 저보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네. 약을 전혀 드시지 않고요. 건강하세요? 네, 인공적인 거, 화학적인 것을 전혀 하지 않고 네. 아파도 약초를 먹고 또 자연에서 나는 농약을 치지 않은 예. 뭐 그런 먹거리들을 이제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한테도 이제 본인의 밭에 와서 네. 뭐 그런 거 많이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데 공부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앞에를 봐야 되는데 저는 글씨가 안 보이는데 예.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선생님이 오히려 더 네. 잘 봐요. 글씨를 너무 잘 보시는 거예요. 네. 피부도 너무너무 좋으실 수가 없어요. 일반 그 나이대에 다른 분들의 피부나 건강 상태랑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젊어 보이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대체의학의 매력이라고 하면 그냥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네. 거기에서 자연 치료를 추구하는 거, 그것이 대체의학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자연 친화주의. 네, 네, 그렇군요. 자연이 주는 선물, 자연 친화주의. 뭐 이걸 통해서 이제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게 뭐 이렇게 사는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점점 아파지고 하는 것들이 지구가 오염되고 네. 또 네. 환경이 이제 오염되면서 화학적인 것들에 우리가 노출이 안 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없거든요. 냄새 맡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네. 우리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화학적인 것들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네. 대체의학은 굉장히 친환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전혀 해치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그 아로마 먹거리를 이렇게 예. 하고 다니는데 향수를 저는 잘 쓰지 않고 천연 아로마 향을 늘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향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것이 이제 대체의학이다. 사람을 해치지 않고 네. 건강하게 하는 것들이 또 화학적인 것들이 몸 안에 계속 쌓이게 되면 이제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노폐물로. 예.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노폐물들은 잘 빠져나가질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천연을 자연 친화적인 것이 대체의학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화학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고 스트레스 받고 나쁜 공기 마시고 오염된 것 많이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갖가지 이제 질병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스타일링도 또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에 네. 에스테틱 일을 처음 했을 때는 네. 단순히 얼굴 관리를 해주고 그냥 미적인 거에만 관심을 많이 치중을 했다면 치중을 네. 했다라고 하면은 예.
샵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점점 몸이 아파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체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됐고, 예. 네, 그래서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대체 의학을 통해서 평생 건강을 좀 유지하게 해드리고 싶은 게 네. 네. 정신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제 육체를 기반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고, 정신이 건강해지면 행복감을 느끼는 거고, 뭐 이러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네. 정신은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체가 좋지 않으면 마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마음이 아프면 그것이 육체적으로 몸 안에 질병을 또 야기를 시키거든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군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네. 또 요즘에 또 공황장애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정말 마음의 병이고 본인만 알 수 있는 병인데, 네. 그걸로 인해서 요즘 정신과에서 약을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육체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한데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샵에서 하는 것 중에서 그 CST라고 해서 두개 천골 요법이 있는데요. 네. 우리 두개골부터 천골까지는 뇌척수액이라는 것이 흐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뇌척수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몸 안에 자가 치유 능력을 키우는 것들. 네, 그래서 대체 의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떠한 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몸 안에서 네. 자가 치유 능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거.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공황 장애에도 도움이 되는 하나의 치료 네.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박주희 원장님이 올해 이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개인적인 소망. 네. 네, 뭐 일단은 가족들이 뭐 건강하게 예. 건강한 거 그게 네. 건강을 잃으면 사실 그때부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주변에 그렇죠. 아픈 분들을 너무나 네.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가족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또 저의 1순위 목표. 1순위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80이 다 되신 선생님 얘기를 드렸는데, 예. 저는 이제 그 정도 연세가 되면 나중에 본인이 그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길고 네. 하기 때문에 인생을 마무리할 거를 생각할 것 같은데, 그분은 꿈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히려 더 많으시죠. 네. 네. 앞으로는 뭐 150세, 200세까지 살 거라고 지금 또 박사과정 중에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 선생님이. 대단하시군요. 네. 네. 저도 그분한테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자극을 받으시겠어요. 네, 굉장히 많이 네. 받고 있고요. 네. 또 한방 제약회사를 차리시는 게 그 선생님의 꿈이세요. 대단하신데요. 네, 그분 네. 한 200살까지 네. 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체의학을 하는 하나의 전문으로서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네. 사는 게 있는데 또 일조를 하고 싶은 바람이 있고요. 예. 또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이 지금 암에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네. 암에 걸리게 되면 그 림프절에 암세포가 전이를 하게 되면 림프절을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림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부종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림프 관리를 받으셔야 하는데 제대로 사실 림프 관리를 해주는 곳이 사실 많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암 한우들이 편하게 방문을 해서 그 림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센터를 또 만들고 싶은 것이 네. 저의 또 소망입니다. 예,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저도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한바대 포엠에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있으며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몸속에서부터 건강해질 수 있도록 스타일링해드리는 건강지킴이 박주희 원장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저희 한밭 FM 오세정 시민과 경제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